산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진화율이 많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하지만 현장의 피로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피해 면적과 사망자 모두 역대 최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관련 소식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조금 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이 다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주불 진화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전국적으로 약 10군데에서 중대형 산불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어제 미약하나마 작은 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총 사망자가 28명이어가지고 1989년 26명이 사망한 산불 이후 최대로 되고 있고요. 피해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8천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이전에 가장 피해 면적이 컸던 것이 2020년 동해안 산불인데 그때가 2만 4천 헥타르가 불에 탔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장 피해가 컸던 동해안 산불보다도 약 50% 이상 지금 피해 면적이 굉장히 큰 화재 피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기 때문인데 이번 산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약 8.2km 정도의 속도로 지금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2019년 고성 산불 같은 경우 산불이 5.2km 정도 속도로 확산이 됐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산불이 빠르게 확산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때가 5.2km였고 지금이 8.2km니까 2019년 고성 산불보다도 약 50% 이상 정도 빠른 속도로 산불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산불 진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기동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현장에 가서 진화될 때까지 현장 지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지휘를 하는 것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산불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날씨에 의해서도 급변하고 날씨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특히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요. 그리고 산불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능, 다양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그 급변하고 빠르게 시간적으로 이제 요구 사항이 전달이 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걸러서 얻어지고 현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맞는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청개라라고 이렇게 지금 총리께서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의성 산불이 지금 안동, 청송, 영양 등으로 계속 번져 나가면서 정부가 이 지역들 바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특별 교부세도 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면 특히 이제 4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세제 혜택입니다.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걸 내는 것을 좀 유예를 해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금융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설을 복구하거나 주거를 복구하려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금리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제 또 금융 지원이고 마지막에 이제 복구 지원 이런 것까지 크게 이제 4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가용 자원, 가용 인력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군까지 투입이 되고 군 헬기가 투입이 됐습니다. 들리는 소식에는 이제 주한미군 헬기까지 동원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약 6천여 명의 군 인력이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로 990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추가로 투입된 990명에는 산불 진화 인력도 있지만 의료와 같은 실질적으로 이재민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기를 통해서 이제 산불을 많이 진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유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유 40만 리터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이재민들에게는 이불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앞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속이 시속 8km를 넘으면서 확산세가 그야말로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비가 약간 내린 상황이고 앞으로의 확산세라든가 이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산불의 확산 속도라든지 세기나 이런 것들은 바람의 세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초속 17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것을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급 태풍은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때를 이제 중급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뭐 순간 최대 풍속이 중급 태풍 이상이 27m/s 이상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재를 빨리 확산시키는 것인데 다행히 어저께 작게나마 미약하나마 이제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적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조했던 그런 어떤 기후의 날씨에서 습도 자체를 높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한 어저께 비가 내리고 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서풍이 불어와서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이게 북서풍이 불어온 영향인데 북서풍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산불은 바람의 방향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남동쪽으로 지금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남동쪽으로 확산됐을 때는 기존의 산불로 인해서 불에 타지 않은 산림들이 많은 지역으로 또 산불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난 울진 산불 당시 기억을 짚어보면은 그때도 비가 조금 오면서 이제 진화에 큰 도움을 주긴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소량이지만 비가 조금 내렸는데 앞으로의 그 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저께 경북 안동이나 의성에서는 약 1에서 3mm 정도의 비가 내렸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안 내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을 미약하나마 적시고 습도 자체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산불을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4월 초까지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건조한 날씨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산불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산불 발생 지역들 지금 좀 지켜보면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피를 하신 분들의 연령도 상당히 높고 연인원으로 따져봤을 때만 이미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재민이 된 상황인데 이분들 대피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원을 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지원, 뭐 식료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개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고령자분들은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빨리 빠져나오다 보니까 미처 그 약을 준비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아직까지 현장에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금 대피시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나왔던 약도 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는 고령자의 피해 비율이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불이나 지진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대피 문자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대피 문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번 대피 문자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확인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대피 문자만을 통해서 그들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가가호로 다니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력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가가호로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품앗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웃끼리 어려울 때 돕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웃 주민, 좀 건강한 성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1대1로
재난 취약자들하고 매칭을 해서 직접적으로 대피나 이런 쪽에서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산불 진화 인력들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사망자에도 사실 산불 관리원이 포함이 되어 네.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 장기화되는 속에서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을 유지해야 할 현장에 상당히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불을 진압하는 인력은 우리가 이제 소방관들을 제외하고서 산림청소속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 특수진화대가 있고요, 공중진화대가 있고,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이제 4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공무원분이시고 3분은 고령의 산불 예방진화대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산에 굉장히 깊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불을 진압하는 능력은 굉장히 아무래도 60세가 넘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로 이제 예방을 하는 쪽에 많은 신경을 쓰이는데 아무래도 그 산불을 지상에서 진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산불 특수진화대하고 그리고 이제 공중진화대 분들인데 산불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435분밖에 안 계시고요. 공중진화대는 104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 합하더라도 539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뭐 일주일 이상 지금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거의 고갈이 되는 상태이고 체력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 산불 진화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체력적인 저하, 집중력의 저하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항공진화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하면서 조종사가 사망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형화, 초대형화되는 산불에서는 헬기가 가장 필수적인 진화 수단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대응 체계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불 주부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가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청 헬기, 그다음에 군 헬기, 그리고 민간에서 임차한 헬기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림청은 총 50대 헬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대는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제 헬기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의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방청이 보유한 헬기의 33대, 50대 중에 33대면 66%가 되죠. 그러면 기령이 20년 이상 된 헬기고요. 12대는 기령이 3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헬기입니다. 최신의 헬기 같은 경우는 헬기 자체에 뭐 디지털 장비라든지 전자 장비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안전 운항뿐만 아니라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헬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려면 대형 헬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대 소방 헬기 중 7대 정도가 이제 S64라고 해가지고 8,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 헬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A-32라고 해가지고 헬기는 한 3,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 헬기가 29대가 있고요. 그 나머지 헬기는 뭐 600에서 8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 소형 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을 하려면은 이 산불이 노화된 헬기의 어떤 교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대형 헬기를 빨리 확충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헬기는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그리고 이제 야간에 산불을 진압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투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지상에서 이제 산불을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산불 특수 진화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산불 특수 진화대가 분들 같은 이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15리터 정도 되는 등짐 펌프로 갖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산불 특수 진화차 같은 경우는 보통 3,000리터에서 3,500리터 정도의 물을 싣고 굉장히 급경사지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1시간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산불 특수 진화차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산불 특수 진화차 같은 장비를 이제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또한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산불 특수진화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임도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특수진화차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임도를 좀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산불 양상을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것이 미국 LA 산불도 좀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이 대형 산불 현상, 이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피해 규모, 특히 인명피해, 물적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웃하고 있는 일본 서부 지방에서도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서 어저께까지 16분이 사망을 하고 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기후,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온난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건조한 날씨가 뭐 2, 3월 달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한 바람과 함께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잠시 전에 이제 현장 연결한 저희 취재 기자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바닷가 근처인데도 바다 냄새가 나질 않고 연기의 매캐한 냄새 때문에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 좀 공기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면 유해 물질이 좀 급증을 하고 이게 단시간 호흡을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건축물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산불 화재 같은 경우도 나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질, 가연물을 이제 연소시키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연기, 유해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닷가에서 바다 내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 내음이 난다라고 하는 정도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강한 성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두 모금을 마시게 됐었을 때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라든지 실신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기가 보인다든지 연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옷가지 등을 물에 적셔가지고 코나 입과 같은 호흡기를 막고 이렇게 대피를 한다든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연기 냄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연기하고 호흡기를 가능한 한 차단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시속 8km 풍속에 옮겨붙는 산불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순간 어느새 이제 내 앞에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선제적인 대피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대피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대피를 할 때 그 위험이 자기 바로 앞에 와서 정말 그때 대피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느낀다든지 화염이 눈앞에서 활활 타는 모습을 보는 상황에서 이제 대피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객관적인 위험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주관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한 산불, 강한 바람을 타는 산불은 앞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시속 8.2km 이상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비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날아다니는 불인데 이게 최대 2km 이상을 가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 뒤에서 이제 불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고, 대피할 때는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깝더라도, 이렇게 좀 아쉽더라도 이제 집안에 남겨놓으시고 꼭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피를 미리미리 안전한 장소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고령이신 분들도 사실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잦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어떤 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산불 대피 가이드북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대피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산불 대피 가이드 보는데 거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산불과 관련된 지형 정보, 그리고 대피 장소, 대피 경로, 그리고 재난 취약자의 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숙지를 해서 산불이 발생을 했었을 때 미리미리 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산불의 위험에 이제 노출되기 쉬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피 장소나 이런 것들을 노인분들에게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고, 각각의 이제 뭐 시골에 가게 되면 대피 장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인지성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대피하기 좀 더 용이한 그런 위치에 대피 장소를 확보를 한다든지, 대피 수단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는 양상이 한번 발생을 하면 대형화, 초대형화하는 양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 대응보다 앞으로의 사전 예방 그리고 시스템 체계 개편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이제 산림의 가장 뭐 한 37% 정도가 이제 침엽수림, 그중에 이제 소나무로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엽수림이 아무래도 화렵수보다는 화재에 취약하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라고 하는 이제 기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그 발열량을 발생을 시키고 화재 지수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대형 산불을 막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는 방화수림이라든지, 이걸 내화수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화수림 같은 경우를 이제 형성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예방 방법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첨단 뭐 AI라든지 AI 카메라라든지 위성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산불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2023년도에 백서, 산림청에서 발간한 백서에 보면, 이제 울진 산불을 계기로 해서 발간한 백서에 보면 딱 두 가지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형 헬기를 좀 대폭 늘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산불 항공 권역이 총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역당 한 2대 정도의 대형 헬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총 24대 정도이죠. 근데 아직까지 중형 헬기 2대 정도 추가된 정도가 다입니다. 물론 이제 헬기는 도입한다라고 해서 바로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근데 거기서 더 아쉬운 점은 이제 산불 전문 인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진화대라든지 공중진화대를 이제 2027년까지 2,500명까지 늘린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23년도 백서에 나온 얘기인데, 현재 2025년도 약 반 정도가 진행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인력이 한 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농번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봄철이 되면서 이제 성묘객도 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각행위가 좀 잦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일부 기사에서 이제 눈앞에 산불이 보이는데 소각을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직 인지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산불이 자연발화로 발생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가장 많은 게 입산자 실화 아니면은 쓰레기 소각입니다. 우리가 예전서부터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이제 철로 들어가게 되면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워가지고 뭐 병충, 해충들을 이제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제거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발생한 불똥이 널리까지 이제 퍼지면서 이제 산불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이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니까 산에 갈 때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놓고 산에 가고, 혹시라도 내 눈앞에서 작은 불씨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에 진압하면 대형 산불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화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그 안에 너무 오래 남아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니까 혼자서 이제 그거를 진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바로 소방이라든지 산림당국에 신고를 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